두 아들을 3일 동안 굶겼습니다. 쉬게 해줘요. 저는 백수입니다. 꺽꺽 뿡뿡. 아, 그래서 어쩌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아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소식을 궁금해 하시고 혹시라도 기대하셨는지 아니면은 기대에 못 미쳤는지 늘 저희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댓글에서 응원해주는 글이 있어서 저희들 또 다시 오늘 힘을 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면 댓글 읽기 먼저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예. 구독자님들이 다루신 예. 댓글. 예.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너무 글이 작으니까. 예. 저희 아버지가 글씨를 못 읽는 게 아니라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한글을 못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이는 댓글은 하늘님. 자주 업로드하셔서 작은 아드님, 큰아드님, 어머님, 아버님 한 가족을 이렇게나 봐서 너무나도 기뻐요. 가족분들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영상보다 건강이 우선인 거 아시죠? 하트. 그래서 제가 그 댓글 달지 않았나요? 네, 댓글 달아주셨죠. 그 글을 읽고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했고, 또 때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이 화목하게 실상 지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버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해야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댓글 제가 다는 못 읽고 순서가 있으니까 또 한번 골라볼게요. 125만 뷰님 팟캐스트 너무 좋아요 하트 해주셨고, 조노노님 자주 업로드 감사합니다 하트. 그리고 순천박님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씩 생기고 이겨낼 힘을 기도로 이루어내셨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대단하게 보입니다. 온 가족 건강하고 행복과 소망이 넘치시는 가정 되시길 웃음. 순천박님은 저희 가정에 한번 방문도 하셨었어요. 예, 하셨고, 또 이렇게 호두과자,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같습니다. 호두과자도 보내주셔서 아주 가족들하고 이렇게 맛있게 잘 먹고, 또 구독자를 떠나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고민도 나누고, 또 이야기도 했던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은 글 남겨주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닉네임이 어떻게 되는지 못 읽겠는데 아무튼 극적인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논산 밥앤밥 언제 다시 여나요? 지금도 이렇게 전화가 와요. 다짜고짜 김밥 3개 하고 참치김밥 2개, 떡볶이 뭐 이렇게 하셔요.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지금 휴업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휴업이세요? 그러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식에 관계된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은데, 좀 퀄리티 있고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하고 싶은데 제 본업은 사실 그게 아니고 다른 본업이 있어서 상담 쪽으로, 치유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아래 1층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또 혹시라도 이렇게 논산에 오시게 되면 그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장소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음식을 떠나서 그냥 전에는 분식 가게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혹시 오셨을지라도 긴 대화를 이렇게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의 광장, 대화의 광장, 그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꾸며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댓글은 이주현님. 아버님 대단하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 꼭 잘 챙기세요. 반말, 높임말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래도 다 좋긴 하지만 높임말이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저도 실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말하다 보면, 지난번에는 좀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너무 반말을 하다 보면은 서로 거리가 너무 가까워진 나머지 더 가까워지면 서로 감정 살리도 실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약간 거리가 있으면서 가까울 때는 아주 가깝고, 그리고 공과 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때는 반말하기도 하고 때는 존댓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방송이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우선 첫째는 청취자분들이 귀가 아름답게 들려야지, 그럼 반말하다 보면 거슬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존칭, 저도 여러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존칭하는 것으로 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댓글은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읽고,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실 게 있잖아요. 예. 뭐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그럼 까먹으시면 어떡해요. 구독자 애칭. 구독자 애칭. 전에도 이렇게 어떤 분이 그 구독자 애칭에 대해서 질문한 적도 있었고, 또 옆에 한의주를 보면서 주스님 할 때 저도 어떤 애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한의주가 구독자 애칭을 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팟캐스트나 아빠랑 놀자 했을 때 그 전체 분위기상 이 프로그램,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궁금했던 점들을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방송 채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 애칭을 부를 때마다 속이 시원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를 때도 여러분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애칭이 좋겠다 싶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사이 좋은 사이, 사이다, 속을 뻥 뚫어지는 사이다. 사이다님 안녕하세요. 사이다님 안녕하세요. 사이다. 같은 이제 마시는 거네요. 예, 주스도 마시는 거, 사이다도 마시는 거. 그렇네요. 예. 그러면 또 밸런스 게임에서 이거 해야 돼. 주스를 평생 먹고 살 것인가, 사이다를 평생 먹고 살 것인가. 둘 다 드세요. 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놀자 채널의 구독자님들의 애칭은 사이다. 사이다. 예. 사이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다님. 오늘 또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밸런스 게임도 아주 난이도가 극악이라고 합니다. 극악, 최악. 예. 오늘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평생 불편하게 자기 대 평생 맛없는 음식만 먹기, 이 두 가지입니다. 와, 정말 이 난이도가 보통이 아닌데요. 평생 불편하게 잠을 잘 것인가, 평생 맛없는 음식을 먹고 살 것인가. 이야. 먼저 의견 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 아마 구독자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평생 불편한 자는 것보다 평생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전이죠? 반전일 줄 알았어요. 왜냐, 잠을 잘 자면은 맛없는 음식도 맛있습니다. 근데 잠을 평생 불편하게 자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맛이 없습니다. 왜? 우리 몸에는 대사가 잘 이루어질 때 모든 음식이 맛있고 건강하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잠을 잘 못 이루면은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면 어떤 음식이 들어올지라도 입이 쓰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를 선택하는 것 같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평생 불편하게 자는 것보다는 평생 그 잠을 푹 자고 그래서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또 지켜봤을 때는 맛없게 드시는 음식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약간 식감이 약간 콧물 식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약간 낫또라든지 좀 물컹거리고 그런 거 못 드셨던 건데, 혹시 못 드시는 게 뭐가 있어요? 두로인 음식. 이거 맛없다. 정말 모든 음식은 다 잘 먹어요. 잘 먹는데 정말 이런 음식은 아니다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감에서 물컹하고 이것을 뱉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대표적인 게 좀 그것도 식감이긴 한데 제 스스로 개인적에는 그게 뭐죠? 소 안에 내장에 있는 그 세모잠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털이 북실북실북실해가지고 있는 거. 천엽인가? 천엽이요, 맞아. 맞나? 네, 천엽. 간 천엽. 맞아. 그걸 먹는데 좀 힘들어요. 힘든데 전에 이제 약으로 그걸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뭐 신장 이식환 콩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한 사람에게 좋다고 그래서 지인이 그것도 저염식 한다고 막 심각해 가지고 그걸 국을 끓여줬는데 먹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다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그거하고 또 없어요 혹시? 또 못 드시는 거. 근데 제가 못 드시는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냄새 아주 고약한 거. 아주 그냥 이 치두부? 치두부. 근데 먹긴 먹어봤는데 좀 이걸 약이라고 생각하면 먹겠는데 그냥 평상시는 먹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약이다 하면 먹겠는데. 뭐든지 잘 먹는 성격입니다. 근데 이 평생 잠을 못 자는 것보다 잠을 푹 자고 설령 맛이 없더라도 그것을 먹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좀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천엽이랑 치두부 그리고 기타 조금 더 좋아하진 않는 그런 음식들만 먹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평생? 평생에? 그래도 뭐 왜냐하면 잠이 더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시장의 반찬이라고 우리 그 전에 작은 아들, 큰 아들이 대표적으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콩이었죠, 콩. 그렇죠. 콩을 전혀 못 먹었어요. 아주 그냥 억지로 먹고 그랬고, 그래서 콩이 좋다고 억지로 먹이고 있는데, 정말 못 먹고 싶은 게 하나 콩이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두 아들을 3일 동안 굶겼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콩을 그래도 먹더라고요. 전혀 안 먹었던 콩인데, 먹는 것을 봤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설령 맛이 없을지라도, 잠을 푹 자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잠자면은 모든 것이 다 배고파지면은 대사가 잘 되면은 뭐든지 다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저도 의견이 동일합니다. 평생 맛없는 음식 먹기. 똑같아요. 저도 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도 막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7일 동안 단식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건 아예 먹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그냥 잠만 자면 나쁘진 않더라고요. 맛없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당근, 콩, 또 뭐 약간 좀 쓴 나물 같은 거. 근데 저는 뭐 반찬 투정은 안 하지만 먹긴 먹어요. 근데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건 먹는 게 차라리 그래도 나을 것 같아요. 잠을 잘 자는 게. 맞아요. 잠이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음 질문. 월 150만 원 달달이 나오는 백수를 선택할 것인가? 월 400만 원 받는 직장인을 선택할 것인가?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150만 원에 만족해서 거기에서 절약하며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고 그래서 월 400만 원 받고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월 150 백수는 추가적인 뭐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없어요. 없고 부업도 할 수 없고. 부업도 할 수 없고. 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해주세요. 저 먼저요. 저는 월 400만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받는 그 백수보다는 월 400만 원 받는 그런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은 이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고 거기에서 서로 직장인 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 배우고 듣고 나누고 하면서 희열도 느끼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내가 살아야 할 목적도 생기는데 그냥 제 입에서 계속 백수만 하면은 생각이 없고 무상무념해지면서 사람이 왜 사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결국에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중에서 가장 비참한 감옥이 독방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서 더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물론 돈 쓰는 재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어느 때는 그러죠.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나는 우리 두 아들만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하는 것처럼 돈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있고 없고 조금 불편한 차이는 있겠지만 네. 내가 일하는 그 보람인가 또 성취감 이런 것들이 그 돈 이상으로 주는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15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을 준다는데 저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는 한의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저는 옛날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 저는 예. 항상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월 150 백수입니다. 네. 아빠하고 또 아들하고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봤었고 어디 인터넷 강연에서도 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간은 원래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이 발달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기본 고소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로봇들이 발달하면 걔네들이 대신 일을 해주고 그런데 이게 좀 이제 긍정적인 AI론이고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일은 어쨌든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돈이 필요한 이유는 자원이 필요해서인데 자원이 넘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아빠가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 살고 사람과 어울려야 되지만 이 백수라는 게 꼭 사람과 못 어울릴 수는 없거든요. 요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역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참여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월 150 백수? 저는 100도 가능하고요. 사실 저는 50도 가능합니다. 그냥 다달이 50만 나온다면은 그러면 이제 월세랑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마 그러면 저는 제일 싼 방에서 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데서 자고 이럴 것 같은데 돈 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증금 넣고 좀 더 좋은 집을 간다든지. 어쨌든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예전에 제가 수익이 한창 적을 때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생활했거든요. 심지어 그건 일도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살았는데 월 150, 100 쓰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인간은 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고 자는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일이 저는 필수라고 보지 않아요. 그 15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경험이 정말 많거든요. 여행도 할 수 있고 뭐 여행 가는데 돈 안 드냐 할 수도 있지만 걸어서 여행할 수도 있고 서울 같은 데 한번 올라가서 지하철 타고 이동해서 여행할 수도 있고 바다에 가서 뭐 먹고 그냥 컵라면이랑 저는 핫바 이런 것만 먹어도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50만 원 받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산책하고 싶을 때 산책하고 바다 가서 바다도 쳐다보고 노을 질 때까지 편안히 앉아있다가도 집 들어가서 누워서 오늘 게임도 하고 라디오도 듣고 그림도 그리고 아니면 내가 평소에 해보지 못한 조각도 해보고 좀 말이 길었는데 생략해서 어쨌든 저는 월 150 받는 백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기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질문 밸런스 게임 중에서 이 어떤 의문이 드는가 하면은 백수라는 것은 나름대로 저는 이제 혼자 독단적으로 독립된 생활에서 그냥 방 안에서 은둔 생활로 개념을 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직장인은 이제 사람들과 사회적 동물인 모습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400만 원을 받는다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한의주가 말씀한 그 150만 원의 그 백수는 전략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난 이런 작은 돈에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제가 동감하고요. 왜냐하면 원래 한의주는 혼자 이렇게 은둔 생활 아닌 그 유튜버 그런 것을 하면서 혼자 이렇게 재밌게 시간들을 잘 보냈고 또 혼자 이제 전략하면서 또 혼자 이렇게 즐길 줄 아는 그런 면모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각자 나름대로 삶의 패턴이고 그래서 저도 물론 직장 다니면서도 150만 원 갖고도 살 수는 있겠죠. 있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방향성이 조금 약간 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교제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결국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오프라인 삶을 살도록 하고 우리 한의주는 온라인 삶에서도 충분히 살아왔다. 거기에 대한 돈을 그렇게 큰 어떤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 같으네. 그죠? 그럼 이렇게 결정을 드리면 될까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삶에서 사는 사람과 온라인에 사는 사람이 서로 장단점을 나눈 이야기다. 이렇게
근데 150 받는 백수도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둘 다 가능하죠. 가능해? 네, 돈을 안 들이고 다닌다고 하면 교회를 갈 수도 있고, 뭐 절에 갈 수도 있고, 천주교를 갈 수도 있고, 그런 종교 커뮤니티도 있고, 세상에 엄청 많잖아요. 봉사활동이라든지 돈 안 드는 이런 사람들 커뮤니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그러면 결국에는 온라인 오프라인도 무너지고, 그러면 양반 생활. 옛날로 말하면 선비죠, 선비. 저는 돈이 적어도 자유로운 게 좋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격상 이 작은 아들 한이주는 내향적인 면이 좀 이렇게 많이 강하죠. 그렇죠. 저도 원래 내면이 강하고 내향적이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때로는 제 성격과 상관없이 외향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타입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안에 내향적인 면이 굉장히 가득하죠.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넘어가는 거로 해도 저는 추구자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얘기할 게 좀 많은데 조금만 얘기할게요. 진짜 한 2분만 얘기할게요. 인간이 결국에는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그 후의 삶을 자유롭고 내 삶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장 우리가 내가 이 백을 가지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이 문제보다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이 다음에 돈이 없으면 월세를 못 내. 돈을 안 쓰면은 밥을 못 먹어. 돈이 없으면은 자식들이 굶어. 이러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데, 물 드셔도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돈이 150이라는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 들어온다면은 더 이상 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가정을 부양하는 사람은 힘들겠죠, 150이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혼자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150이면은 먹고 잘고 뭐 마시는 거는 걱정 없이 조금 아껴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이제 얘기하실 거 있어요. 결국 이 문제는 계속해서 어떤 이제 딱 선이 정해지지 않아서, 왜냐하면 백수도 넘나들 수 있는 이 영역이 있어서 자유로운 백수고, 저는 이제 직장인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 직장인을 떠나서 이 사회적인 동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거기에 좀 강조한 면이 있고, 이 한이주 같은 경우는 혼자 이렇게 독립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긴 하지만은 밖에서 일하는 것 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자유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 15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싸우는 거 아니고, 그리고 뭐가 옳고 그런 건 없어요. 각자 의견이. 어떤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50만 원 받아도 백수할 사람 많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거 좀 뜬금없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귀 낄 때마다 트름 소리 나기, 트름 할 때마다 방귀 소리 나기. 이거 알쏭달쏭 방귀 낄 때마다 방귀를 끼면서 트림 소리를 내는 거죠? 꺽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방귀 끼려면 여기서 뭐냐 뿡이 아니라 꺽 이렇게 소리 나는 거예요. 엉덩이에서. 그럼 밥 드시면서 식사 중인 분은 모르겠는데 잠깐만 이제 화장실 가서 큰 걸 볼 때도 꺽꺽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방귀 뽕 소리가 아니라 꺽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항문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밥 먹다가 식사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꺽 하는 게 아니라 뿡 이러는 거죠, 입에서. 그러면은 바뀐 거예요. 완전히 오해 소지가 그죠? 그러면은 이 방귀 낄 때마다 하면은 자네 소화가 안 되는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고 또 이제 트림할 때가 방귀 뽕뽕 쏘면 이 사람 아무 데서나 이렇게 방구를 뽕뽕 꼈었나. 야, 이것도 오해고 저것도 오해인데 글쎄요, 한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저부터 할까요? 방귀 낄 때마다 이게 바뀌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완전 바뀐 게 아니죠. 질문을 잘못 읽었네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 거 방귀 낄 때마다 트름 소리 나기를 고르면은 여기서도 꺽, 여기서도 꺽이고, 그리고 트름할 때마다 방귀 소리가 나면은 여기서 뿡, 여기서도 뿡, 위아래 뿡뿡.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꺽꺽, 뿡뿡. 그거예요. 그러면은 입에서도 끄끄 하고 방구에서도 끄끄. 첫 번째 게 그래서 트름 소리가 꺽꺽 뿡뿡. 그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른다면 저는 무조건 첫 번째죠. 첫 번째 방귀 낄 때마다 트림 소리가 난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지? 대신 트름은 좀 작게 할 수, 물론 방귀도 작게 할 수 있긴 하지만 방귀는 그 작게 하는 조절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걸 골라서 트름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들리니까 그 뭐 속트림이라고 하나? 좀 작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걸 고르겠습니다. 좀 더러운 얘기를 골랐네요, 질문이. 방귀 낄 때마다 트림 소리가 난다. 저는 꽤 날 것 같아요. 그럼 화장실 가서 이제 공중화장실 가서 이제 하면 사람들 이상하게 자꾸 꺽꺽거리지? 저는 그러면 트림할 때마다 방귀 소리가 난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의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오랫동안 이제 아파보고 또 어떤 이제 질병과 의학과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방귀하고 트림하고 좀 나눠서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양 사람들은 트림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아, 저 사람 오늘 잘 먹었구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때로는 배가 고픈 민족이다 보니까 하면서 잘 먹었다 잘 먹었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속에 배가 고파도 음식을 안 먹고 삶이 어려서 가난해도 항상 이렇게 그 유명한 말이 서울의 어느 그 뭐 신당동 뭐 거기 아주 판자촌 거기에서 내려오면서 그 다방에 딱 가서 앉을 적에 아침에 냉수 마시고 먹을 것이 옛날 가난할 때 얘기죠. 냉수 마시고서 너무 가난해서 그 다방에 앉아 있을 때 하면서 이빨을 이렇게 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그 속에 냉수밖에 한 잔 들어간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나 부잣집으로서 잘 살고 있다는 그 허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서 이빨 쑤셨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들었는데 결국 그만큼 이제 트림을 한다는 얘기는 동양학 쪽에서 볼 적에는 이 동양 사람들이 볼 적에는 굶었던 그 어린 시절에 잘 먹었다 하는 그 표현의 의사이죠. 그래서 그 가면 아, 저 사람 잘 먹었구나 그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방구를 뽕 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버르장이 없다고 아무 데서 어디서 방구를 뽕뽕 꼈었느냐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동양 사람들은 생각들이.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데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끄끄 가면은 소화 불량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에 채가지고 밖에서 나오는 것을 그것을 아주 경망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뭐라고 할까 좀 이 버릇없고 예의 바르지 못한 그런 쪽으로 이 서양 사람들은 봐고 오히려 방구인은 음식을 잘 먹고 잘 소화돼서 뿡뿡뿡 하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트림보다는 방귀를 더 귀하게 여겼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물론 저 동양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방구 끼는 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이거 방구 소리 괜찮은 것은 오히려 트림하는 것보다 트림에서 하는 것보다 방구 소리 뻥 그래서 그 결혼 때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 때는 뻥 살짝 이렇게 그것도 빠자자자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똥 싸는 소리가 아니라 예쁘게 뻥 하면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아이고 저 예쁜이 또 방구 꼈었네 그러지만은 연애 시절 때는 그 방구 소리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림 속이 속에서 하는 것보다 뻥 그래서 트림할 때마다 방구 소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선택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트림이랑 방귀랑 두 가지를 만약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뭔가 실수로 하나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트림이 좀 덜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트림하면은 그냥 잘 먹었다든지 아니면 좀 뭐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냥 소화가 안 된다. 하여간 젊은 세대는 뭐 소화가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보면은 그 애기들 전맥이잖아요. 전맥이고 나서 항상 등 톡딱톡딱 해서 끄ꯛ 소리가 나면은 그때 이제 소화가 된 것을 이렇게 알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리고 뭐 동양이 살든 서양이 살든 간에 두 소리가 어떤 사람과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방구도 그렇잖아요. 친숙한 사이는 뻥 이렇게 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처음 뵙는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 뭐 구의원이라든 시의원이라든 뭐 도의원들 높은 사람들 있을 때 앞에 가지고 진지하게 했는데 뿡 끼고는 아니면 그럼 둘 다 안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가까운 사람한테는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저는 트림할 때 뻥 소리 트림 소리보다는 소리가 예쁘잖아요. 뻥 선택했습니다. 다음 이번에 밸런스 게임은
불편한 상사랑 비싸고 맛있는 음식 먹기, 그리고 절친이랑 콩 한쪽 나눠 먹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사람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참 만나기도 싫고 만나면 그냥 짜증나고 그런 사람이랑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을 보면은 내 마음에 이 엔돌핀이 막 솟아오르고 힐링이 넘쳐나요. 그 사람이랑 콩 한 쪽 먹을 건가. 물론 속담도 있죠, 우리나라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절친이랑 아주 친한 사람이랑 콩 한 쪽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콩 한 쪽이라는 게 진짜 콩 한 쪽이 아니라 뭐 계란, 삶은 계란 그렇죠. 2개라든지 김밥 한 줄이라든지 둘이가 콩 한 쪽 먹으면 힘들죠. 그래서 아주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인용해 보면은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이 맛있는 것을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정말 오히려 이 초마상간이라도 풀 한 쪽을 먹더라도 가까운 사람과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사람과 같이 먹는 것이 그 안이 그게 천국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제 지인 가운데 오늘 식사나 하지? 뭐 저녁이나 먹을까? 그래서 갔을 때 저녁을 제가 이제 얻어먹는 입장에서 그분과 대화 나누고 이런 걸 적에 저는 그 밥을 먹을 적에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저 개인 특성상 먹을 때 많은 얘기하는 것보다 먹을 때는 맛있게 음식에 대해서 아주 예의로서 정말 맛있게 먹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식감을 느끼면서 식도를 쫙 넘어가면서 정말 맛있다. 정말 오늘 요리 정말 맛있네요. 참 추천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막 음식을 사주고 막 심각한 얘기하고 막 골몰하고 머리 썩는 얘기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음식을 맛있는 걸 사줬는데 이 상대방이 또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저만 먹을 수도 없고 그럴 때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식을 먹고 있는 중요한 얘기면 입안에다 넣고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저는 차라리 그 음식 안 먹는 게 나아서 너무 곤욕스럽고 음식도 먹어야 되지, 들어야 되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은 맛있게 먹고 그리고서 티타임 하면서 저렇게 서로 정감 있는 얘기 나누면 참 좋을 텐데, 그가 반대로 그냥 정말 힘들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저는 그 자리 잘 안 갑니다. 웬만하면 안 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이라면 그때 저는 음식을 포기합니다. 음식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그래요 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래요. 왜 안 드세요? 드세요. 그러면 예 먹습니다. 또 먹으려면 그래서 어쩌고 뭐 예. 그러면 아주 너무 곤욕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이 콩 한 쪽 먹더라도 결혼 하나 먹더라도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좋은 사람과 즐거운 사람과 더구나 절친이랑 먹는 그 결혼 하나 정말 죽여줘요. 약간 조금 극단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한 끼에 1,000,000원짜리 오마카세예요. 오마카세. 그것도 셰프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해외에서 유명한 엄청 유명한 셰프가 있잖아요. 오마카세 1,000,000원짜리. 근데 정말 불편한 사람을 먹는다면 가시겠어요? 근데 저는 갈 것 같긴 한데, 원래 저도 두 번째 질문 답변이었는데 저는 가긴 가는데 안 갑니다. 안 간다고요? 안 가요. 아무리 1억 원짜리라도 1억 원짜리 먹는 정말 맛있는 음식, 생전 먹어볼까 말까 그런 음식일지라도 그것을 먹으러 가면은 나중에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난 죽을 뻔했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맛은 없고 떨어지고 양이 적을지라도 그분과 먹는 얘기는 아마 그때 먹는 얘기는 안 하고 그분과 정말 식사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네. 내 안에 힐링이 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재밌거리가 되는데 네. 자랑거리가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비싼 거 먹었어도 그러나 맛이 들어가네.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그때 마음도 힘들었고 자랑하는 조차도 너무 이렇게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이런 일도 있었다 하면서 아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제 마음속에 자란 환경과 지금까지의 것이 가장 우리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우선순위가 정말 아름다운 대화, 맛있는 대화. 말도 맛있는 말이 있거든요. 네. 맛없는 말이 있고 맛있는 말인데 그중에 우리 한의지구가 맛있는 말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 아빠나 사람들에게 맛있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배부르고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슬로건이 어떻게 보면 첫째도 행복, 둘째도 행복, 셋째도 행복. 건강은 물론 첫째일 수 있지만은 몸이 불편하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불편해집니다. 근데 몸이 행복하면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행복하게 콩 한 쪽을 먹든 뭐를 먹든 행복하게.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해서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었을 때 맛있게 드시면 행복하게 드시면은 그것이 전 최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절친이랑 콩 한 쪽 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까 말 중에서 맛있는 말이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맛있는 말. 말도 정말 맛있는 말이었어요. 맛진 말이었어요. 저도 동일합니다. 절친이랑 콩 한 쪽 나눠 먹기 이거 했는데 일단 저는 그리고 좀 약간 특성 중에서 입 짧은 게 있어가지고 입이 긴 편이 있어가지고 한 음식도 길게 잘 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곰탕이든 카레도 막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먹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냥 저도 편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식사 자리가 저도 의식지 중에서 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한데 뭘 먹든지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약간 말도 안 되는 비약적으로 1000만 원짜리 오마카세 했을 때 저는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서 전 먹을 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은 인생에 없는 경험이죠. 1000만 원짜리 오마카세? 저 10만 원짜리 오마카세도 안 먹고 5만 원짜리 오마카세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거기다가 국내 해외 제일 유명한 셰프가 하고 어쨌든 그 오마카세 1000만 원짜리면 뭐가 나올지 저는 상상도 못 하겠거든요. 야, 그거면은 한 번쯤 눈 깍 감고서 한번 먹어볼 만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 상황이 왔을 때 물론 막 1000만 원짜리 오마카세 세계적 유명한 셰프 와서 그래서 내 앞에 직접 샥 해가지고 딱 준다고 했을 때 그 자체만 생각하면은 감동이고 정말 최고의 자랑거리죠. 나 이런 것도 먹어봤다. 근데 그 옆에 사자가 하고 있다면은 그 좀 심각하고 저는 그래도 아마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좀 미련이 남아서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을 거죠? 나 빼고 다 천재인 팀에서 숨쉬듯 자괴감 느끼기. 그리고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혼자 밭 가는 소처럼 일하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왕따를 당하며 살 것인가? 첫 번째 문제가 그렇게 되나요? 나 빼고 천재인 팀에서 숨쉬듯 자괴감 느끼게. 모두가 다 천재야. 나는 바보야. 그리고 하나는 내가 유일한 희망팀에서 내가 오로지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 속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일하고 바깥으로 소처럼 이렇게 묵묵히 일한다. 야, 나 빼고 천재팀에서 일할 것인가? 저는 양쪽이 이렇게 나눠질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한이 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정답이 정해졌는데 저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혼자 밭 가는 소처럼 일하기. 물론 저는 이 두 가지 상황이 저한테는 오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나 빼고 다 천재라는 거는 다 예를 들면은 뭐 조별 과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를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요리 경연대회를 했는데 다 요리 전문가들고 저만 요리를 제일 못해요. 뭐 배운 적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너무 눈치 보일 것 같아요. 그냥 막 사람들 계속 눈치 보면서 아 제가 뭐 할까 뭐 도와드릴까요 계속 이러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저를 좀 약간 쟤는 여기 왜 우리 팀에 왜 왔어? 이렇게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하찮게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착한 사람도 만나면 좀 다르지. 착한 사람이라고 가정해도 저는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민폐 끼치고 패 끼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안 되고 들러리도 못 되는 존재로 거기 있는다면은 너무 자괴감 느낄 것 같고 열등감도 심할 것 같고 아, 내가 왜 살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저에 대한 존재 가치가 무너져 버릴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 이거는 또 이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유일한 희망이라면은 나머지들은 다 못하고 나만 해야 된다? 근데 차라리 그나마 나은 게 여기서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날 탓할 사람이 없잖아요. 잘하면 정말 고마운 거고 못해도 어차피 사람들 다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부담 없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두 번째 네, 내가 유일한 희망이 되겠다. 저는 왜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을 읽고서 좀 갈등 아닌 갈등을 느꼈는가 하면 제 성격의 어떤 성품이 그 속에 양쪽에 이렇게 좀 끼어 있어요. 끼어 있다는 얘기는 오로지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쪽도 갈 수도 있고 저쪽도 갈 수도 있다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이 상황을 선택해서 저도 이렇게 두 번째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이 공통적인 부모의 어떤 성격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게 맡겨진 일을 그냥 묵묵히 하는 소처럼 일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처럼 나 빼고 모두가 다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여기서 소외되고 내가 여기서 할 일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그들 사회 속에서도 분명히 그들이 하지 못한 어떤 사각지대와 같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공이 막 자기들끼리 공치기 하고 막 놀다가 공이 그 개울물 쭉 빠졌는데 그 개울물이 아주 그냥 녹조 현상도 생기고 막 우리 혼탁하고 막 지저분해. 근데 그 친구들이 모두가 다 하얀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그 공을 건지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난 시커먼 옷을 입었어요. 어떻게 보면 백로야 뭐 놀지 마라 까마귀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길을 내가 가서 공을 건져올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머슴살이일 수도 있고 소외될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해야 되나 하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저 개인적인 성격이 그런 성향이 있다. 예, 그랬을 때 그런 우리 속에서 그런 공동체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유일한 희망이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저쪽에서 나를 바라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일해왔다면은 이쪽에서 바라는 사람들이 일한다는 것은 더 좋은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양쪽에서도 일할 수 있지만은 누군가 나를 더 바라는 환경 속에 일하면 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 일도 행복하고 좋겠다 해서 두 번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고르든 어쨌든 나는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겠다.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를 고르면은 원하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 사회복지 그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나 시청에 이렇게 가시면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답답한 게 뭐냐면 전에는 이렇게 그 시청에 나서 동사무소에서 그 어르신들에게 좀 가난하고 사각지는 사람들에게 발굴해서 이렇게 더 베풀고 섬겨주고 봉사해주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강팍해졌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이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너네들은 우리에게 그걸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나라에서 그걸 하라고 돈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전에는 감사하고 고마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찾아와서 더 안 해줘 준다. 그러면서 법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사각지대 그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이런 것까지도 해달라고 심지어는 뭐 멱살을 잡고 뭐 구타를 하기도 하고 또 한밤중에 자는데 전화해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힘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슴 속에 감사가 많이 없어졌다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제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어렵고 힘들고 늘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왔고 또 때로는 도움의 손길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이라도 건강해져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남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면 이왕이면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필요하지 않더라도 어느 부분이 있겠지만 하겠지만은 이왕이면 예,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100%, 200%도 그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이다 그랬어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왜냐면 아버지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아마 다음 질문 잠시만 한 번 더 넘겨보시겠어요? 요걸로 할게요. 네. 나 같은 자식 낳기 그리고 나 같은 부모에게 잘하기. 나하고 똑같은 자식 낳기. 완전 똑같은. 나 같은 부모에서 자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한쪽은 첫 번째는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그죠? 나 같은 자식 낳기. 나와 똑같은 자식, 내가 좋은 점 나쁜 점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을 똑 닮은 자식을 낳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하고 똑같은 내 부모 살 것인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입장과 자식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입장,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생각해 보셨나요?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에 저것 가지고 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할 것 같고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자식이 하도 막 속상하고 힘들게 하면은 특히 어머니가 딸한테 너도 가서 너가 똑같은 이 새끼 한번 낳아가지고 이 애미 마음이 어떤지 한번 너도 한번 겪어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담으로. 그쵸. 그러면 나 같은 자식 낳아서 이렇게 하라는 이건 걸고 악담인데, 그죠? 악담이. 그러면 나중에 봤을 때 그 자녀가 커서 정말 이 어머니가 되고 자식을 낳는데 똑같은 자식은 아니겠지만 그런 자식을 낳았어요. 그때 그 딸이 나중에 어머니가 됐을 때 똑같은 자식을 낳았을 때 자기 어머니가 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전에는 내가 엄마 입장이 돼보지 못하고 딸 입장이 되어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대했을 때 내가 이제 엄마가 되어서 저 딸을 보면서 엄마가 나한테 그 한 얘기가 정말 애절하게 생각이 난다 하면서 그때 엄마가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았구나. 그것을 엄마가 되어서 봐야 그 엄마의 속을 안다.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그 엄마가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하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하세요. 뭘 고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저 먼저 그럼 하나 더 보죠. 나 같은 자식이랑 나 같은 부모에게 잘하기인데, 저는 좀 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저 같은 부모에게 잘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게 똑같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자식을 낳는 거나 어쨌든 입장만 바뀐 그렇죠. 건데 저는 근데 나 같은 자식을 낳으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뭔가 그러면 이 말이 모순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나 같은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뭔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라는 자식을 저 같은 똑같은 자식을 키운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부모에게 잘한다는 거는 또 괜찮은 게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앞뒤가 모순이 왜냐면 이 의견이 첫 번째가 힘들다 그러면 두 번째도 힘들게 맞는 건데 왜냐면 입장만 바뀐 거니까. 근데 뭔가 그래도 부모가 된 나는 뭔가 책임을 질 수 있지 않을까? 자식에 대한 책임? 힘들지만 어쨌든 자신을 또 잘 아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를 골랐습니다. 근데 아마 둘 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나 같은 자식 낳기, 나 같은 부모에서 자라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빠가 아니라 저랑 완전 똑같이 생긴 성격도 똑같고 그런 뭐 선택하는 거 다 똑같은 사람한테 잘한다고 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는 어떤 거 하시길래? 나 같은 부모에게 잘하기. 정말 이렇게 문제가 쉽지 않아요. 어차피 나라는 중심 속에서 똑같은 나의 부모와 똑같은 자식인데 결국에는 입장만 바꾸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부모니까 부모니까 나 같은 자식 낳기 그러면
나의 좋은 점, 나의 장점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물려받으면 좋을 것이고, 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 같은 자식은 안 낳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것은 나의 이런 모난 부분이라든지 단점들을 옮을까봐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나 같은 부모에서 이렇게 내가 잘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이렇게 보면 자식이, 그래도 저는 선택하는 것이 나 같은 부모에게 잘하기,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나 같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변화를 가질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 같은 부모의 장점과 단점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데, 이 반대로 그 자식의 입장에서 나와 같은 부모 위에를 바라볼 때, 위에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과거에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을 때, 장점은 내가 받고 단점은 받지 말아야겠다는 앞으로 계획과 미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성찰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건데, 근데 이미 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라는 이 자식에 있어서는 부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앞길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래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정지된 그런 상태에서 둥글러가는 입장이고, 이걸 이제 네모진 입장에서 네모로 둥글어가는 입장이고, 이 부모가 자식에서 이제 부모를 바라볼 때는 네모진 입장에서 부모를 보면서 둥글어 갈 때 이 모난 부분은 잘라지고, 그래서 동그라미가 돼서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동그랗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자식이 이 좋은 점과 나쁜 점, 그 장점을 가지고 그냥 어떤 개발 없이, 변화 없이, 개혁 없이 살아가는 입장보다는 차라리 내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보면서 나는 저 점을 닮아갈 것이고, 저 점은 나는 어떻게 보면 잘라낼 것이다 하면서 스스로 깎아나가는 그 나중에 삼각형이 사각형이 되고 동그라미가 돼서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들어갈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네모진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해석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제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나 같은 그나마나 괜찮은 게 나 같은 부모에서 자란 게 괜찮겠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를 거울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나 같은 부모에서 자라기. 둘 다 똑같은 거 골랐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아빠를 봤을 때는 둘 다 잘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이미 키웠기 때문에 저보다는 난이도가 쉬웠을 것 같아요. 아빠 유년기를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빠는 아빠를 키울 때 좀 쉽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서 제가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아들 봤을 때 까다로운 게 없었어요. 아니, 저는 좀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생각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나중에 이런 문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룰 수 있겠지만은 그 우리 한이주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모습은 좀 수줍음을 많이 탔어요. 수줍음을 많이 탔고, 또 그래서 주변의 동네 어르신들이나 사람들이 오면은 살그머니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찾으면은 조하나 나와봐, 손님 오셨네. 그러면 삐쳐서 인사드려야지만 옆으로 안녕하세요 하고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굉장히 내성적인 수줍음을 참 많이 탔습니다. 많이 탔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항상 이렇게 소개하려면 수줍음 타고 이렇게 뒤에 숨었고, 아니면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고등학교까지도 그렇게 수줍음을 참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 가면서 뭐 발표하고 뭐 레포트 쓰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컴퓨터를 만지면서 발표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레포트 이렇게 쓰기 작업을 써서 A4용지를 발표하는데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아들이 그걸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머와 위트와의 인기를 얻고, 그거로 인해서 실은 이제 유튜버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도 아주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보면은 가끔 가다 이렇게 제가 저하고 우리 한이주하고 가족들이 가다 보면 뭐 외국에서도 대만에서도
맞죠? 네. 네, 대만에서도 그거 뭐 나트랑에서도 구독자들이 길에서 자주 만나요. 만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줍음을 참 많이 탑니다. 저 같으면은 물론 저는 이제 삼전수전 다 겪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대인관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지만은 아직까지도 구독자분을 대하는데 굉장히 수줍은 내성이 이렇게 있어서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이 볼 적에 좀 어떻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저희 한이주는 이제 멍석을 깔아주면은 저하고 좀 비슷한데 멍석을 깔아주면 잘 놀아요. 잘 노는데 자기가 스스로 멍석 깔고 노는 거는 혼자 집 있을 땐 잘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멍석을 준비하고 거기서 깔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는 좀 많이 힘들어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아까도 이제 그 우리 밸런스 게임에서 나왔던 것처럼 혼자 백수하면서 150만 원 가지고 산다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실은 내면적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의조는 바로 그런 면이 어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외향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내면적이 강하고 내성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뭐 약간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네, 아닌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오늘 또 시간이 다 됐게 되면 또 자세히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넘겼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촬영이 원래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하는데 오늘 1시간을 녹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밸런스 게임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질문 던졌던 그 상황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네, 한번 고민도 해보았을 것이고, 또 앞으로 고민도 하시면서 가족 간에 이런 밸런스 게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서로 보는 시야와 사각지대에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 심지어는 우리 아빠가 이런 생각하고 계셨구나, 우리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화요일날, 그러니까 매주 이 화요일마다 밸런스 게임이 여러분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화요일인가요? 예, 네, 죄송합니다.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이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고맙고 반갑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것을 약속합니다. 한희준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마무리 다 하셨는데. 그래도요? 아무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이런 거 나누면서 좋은 이야기 했고, 가족들이랑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자 생각이랑 의견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팟캐스트 밸런스 게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